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보따리 퀼트백을 만드는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 못했던 거 그거 마저 다 설명하고 그 이외에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잘 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 영상을 쭉 보다가 10분 20초에서 스탑. 이렇게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무거운 걸로 좀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패턴에 퀼트 무늬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 연장선을 종이 테이프 위에 볼펜으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 윗부분 여기는 송곳으로 찍어서 시작점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퀼트 자국을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전체 다요. 간격이 너무 촘촘하지 않게 송곳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너무 띄엄띄엄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선으로 연결되는 선이 있어요.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테이프 위에 볼펜으로 표시했잖아요. 이 표시의 가죽 부분을 송곳으로 찍어주세요. 이걸 확실하게 찍어야 바느질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어요. 옆에 이렇게 패턴을 갖다 두고 정신 차리고 선을 이어주세요. 반드시 종이 테이프의 점성을 없앤 다음에 붙여야 돼요. 이때 붙이는 종이 테이프는 라인 테이프도 되고 5mm짜리도 되고 10mm짜리도 되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점성만 죽여서 점을 이어서 붙여요. 먼저 한쪽 방향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구멍의 처음이랑 끝은 우리가 송곳으로 다 찍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프로 찍으면 됩니다. 저는 사선 그리프를 사용했고요. 오울 그리프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 다 그리프를 뚫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종이 테이프의 점성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하면 이렇게 저처럼 가죽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프로 한쪽 방향을 다 뚫으면 이런 모습이고, 이번에는 다시 또 송곳 점을 연결해서 종이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를 뚫어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찍은 자리죠. 지금은 이렇게 찍을 거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그리프로 2번 찍기 때문에 100% 찢어질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까 뚫은 것처럼 계속 이어서 뚫으면 절대 안 되고, 뚫다가 요만큼은 뚫지 말고 다시 또 뚫다가 요만큼 뚫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 겹쳐지는 곳은 피해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바느질 할 때는 지금 뚫은 자리 먼저 바느질을 해요. 그렇게 바느질 순서를 바꿔야 바느질이 그나마 좀 더 예뻐요. 자,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바느질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겹쳐지는 부위는 좀 신경 써서 예쁘게 바느질 하세요. 이건 바느질 하기 전에 구멍을 다 뚫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저처럼 접착 솜이 완전히 안 붙어서 중간에 약간 벙벙 뜰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완성하고 나면 그런 거 전혀 티 안 나니까 가운데가 좀 벙벙 떠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저 종이 테이프 다 떼어주세요. 저는 종이 테이프 떼고 나니까 저기는 가죽을 다 뜯어 먹었더라고요. 저래서 더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제발 종이 테이프의 점성을 없앤 다음에 사용하세요. 매듭은 뒤에서 그냥 편하게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모두 다 바느질해서 가져오면, 바느질 이 정도 하면 밥 먹고 해야죠. 오늘의 점심은 토마토 오일 파스타 해 먹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일까요? 실제는 정말 맛있었는데. 바느질 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 끝부분을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바느질 한 번만 하고 마감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모양이 예뻐요. 두 번째, 이 겹쳐지는 부위가 바느질 한 이후에도 모양이 별로 안 이쁘면 송곳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제자리 잡아주면 훨씬 예뻐집니다. 송곳으로 터치를 좀 해주세요. 세 번째,
윗부분에 이 바느질 시작점이 똑같아야지 예뻐요. 선을 긋고 그 선에 딱딱 맞아야지 예뻐요. 이게 들쑥날쑥하면 나중에 안 이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 다 지켜서 만들면 퀼트 무늬는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혹시 사선 그리프로 찍어서 새들 스티치하면 찢어지지 않냐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찢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기 제일 싫어하는 게 긴 끈이에요. 제가 그동안 만든 거를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어깨 매는 끈 이런 걸 저는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조임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너무 막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서 봐주고 완전히 따라할 만큼 아주 훌륭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기서 사용하는 가죽은 0.5, 0.6 정도 되는 얇은 가죽을 써야 돼요. 두꺼운 가죽으로는 못 만듭니다. 그 양가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길게 자르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길이가 1m 5cm 정도로 만들고 긴 가죽 뒷면에 폭 20mm짜리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이것보다 폭이 더 좁은 게 좋아요. 저는 폭이 좁은 보강 테이프가 없어서 그냥 이거 썼는데 이게 좀 넓어요. 본드칠은 하지 말고 그냥 붙여도 돼요. 그래서 테이프 옆으로 약 8mm 정도 떨어져서 자르면 돼요. 저는 정말 대충 잘랐고요. 다 자르고 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르고 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넓이가 대략 38m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죽 두 장이 포개져서 겹쳐진 부위 있죠? 여기 가죽을 좀 떼어서 사선으로 자를게요. 여기를 자르지 않으면 저 부위가 많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렇게 사선으로 잘라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 조각을 이어서 만든다면 30cm, 50cm, 30cm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긴데 이거 90 이거는 빼고 굳이 이거를 내가 정해서 30, 50, 30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또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만약에 세 등분을 하겠다면 30, 50, 30으로 자르고 저처럼 한 번 정도만 이으면 된다면 80, 30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암튼 대충 이런 비율로 끈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시접을 접어요. 시접이 길어서 접기 어려운데 난이도는 좀 있지만 보강 테이프에 의지해서 접으면은 좀 접을만 할 거예요. 그렇게 다 접으면 이런 모습인데 자, 여러분이 봐도 제가 만든 상태가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앞, 뒤 모두 다 롤러로 납작하게 잘 밀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안쪽 면, 여기를 전체 본드칠 하는데 너무 넓은 면 다 하지 말고 가운데 정도만 저처럼 본드칠해요.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반으로 접어서 붙여요. 그렇게 다 붙이고 다시 한 번 더 롤러 작업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느질. 끝에서 끝까지 새들 스티치 하거나 미싱을 하거나 조임 끈 가운데 한 줄로 바느질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 이거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는 거 어렵다고요? 저도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안 어려워요. 해도 됩니다. 이 패턴 가져와서 패턴을 잘라오세요. 저는 그냥 네모 박스로 잘라서 나중에 펀치로 찍었어요. 가죽은 패턴하고 비슷한 크기를 2개 잘라오세요. 그래서 가죽 한쪽에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그 위에 본드칠하고 다른 가죽에도 본드칠을 하는데 이때 가죽 안쪽 면이 아니고 가죽 겉면에 본드칠 하세요. 그리고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래서 가죽 위에 패턴 올리고 뭐 저같이 유난스럽게 종이 테이프 안 붙여도 돼요. 어쨌든 어떤 식이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돼요. 그리고 전체 삥 돌면서 기림에만 2번 아니면 3번. 기림에 다 말랐으면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좀 겹치죠. 그 겹치는 부분을 스티치할 거예요. 지금 어느 만큼 접어서 어느 만큼 꼬매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면 어느 만큼 포개지고 어디를 꼬매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정도 포개지면 돼서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어느 만큼 본드 칠해야 되는지 표시해놨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이쪽 면이 가죽의 안쪽 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가죽 겉면에 본드 칠을 해서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죽 안쪽 면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가 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좀 덜 미끄러지라고 가죽의 스웨이드 쪽을 안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드 칠을 할 건데 어디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한 줄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조임 끈을 넣은 상태에서 붙이세요. 그게 좀 더 정확해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앞은 이런 모양, 뒤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그리프를 찍으면 뒷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 길이는 대충 길게 해서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임 끈 고리도 완성. 체인 만들 때 가운데 관통하는 장식 가죽을 만들 건데 이렇게 생긴 거죠. 가늘고 아주 길어요. 이게 화면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가죽을 전체적인 길이가 1m 30cm로 만들 건데 양가죽으로 만들면 그만큼 길이가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죽을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죽 2장 놓고 위에 가죽을 덮어서 붙이고 다시 또 연결해서 이렇게 또 붙이고, 즉 가죽 2장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붙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지나치게 꼼수를 부린 거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조임 끈 만든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앞에 조임 끈 만든 방법으로 만드는 게 손이 조금 많이 가서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앞에 조임 끈 만든 방식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가죽을 지그재그로 붙여서 저는 너무 과하게 넓게 만들었죠? 제가 너무 손이 큰 게 문제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끈을 잘라야 되는데 끈의 길이는 1m 30 정도, 그리고 폭은 저는 약 3mm에서 4mm 정도로 잘랐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인의 폭이 모두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체인이라고 모두 같은 체인이 아니에요. 체인이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가벼운 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물론 가벼운 게 비싸요. 그래도 가벼운 게 좋아요. 체인은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인만큼은 돈을 좀 주더라도 가볍고 마감이 좋은 체인을 고르세요. 이 방법이 제가 체인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림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체인에 끼웠어요. 체인에 가죽 끼우는데 별다른 방법은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해서 이걸 다 끼우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2줄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의 길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좀 길게 했고요. 더 짧게 할 사람은 더 짧게 하면 됩니다. 체인에 가죽 끼우는 게 확실히 이뻐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가죽을 끼우다 보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가죽과 가죽을 연결한 곳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벌어지는 곳을 가위로 조금씩만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라바 스펀지를 사용하면 좀 더 만들기가 쉬울 텐데 왜 굳이 접착 솜을 쓰느냐? 그 이유는 라바 스펀지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 거죠. 제가 원하는 퀼트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라바 스펀지로 만들면 제가 원하는 모양하고 다르게 나올 것 같고 가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단단해 보이는 느낌?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정형화가 된 모습?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라바 스펀지를 사용 안 하고 접착 솜을 쓴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이 라바 스펀지를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접착 솜 말고 일반적인 이런 보강제, 접착
성분이 없는 그냥 하얀색 솜 같은 보강제를 쓰면 안 되냐? 이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바느질 하는 과정에서 가죽 바깥으로 솜이 삐져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제가 접착솜을 잔뜩 사서 4온스짜리도 붙여보고 7온스짜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붙여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나마 가장 편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게 접착솜 7온스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로 하길 권하고, 하지만 저의 결론은 7온스도 좀 쿠션이 덜해요.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예쁘게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그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접착 솜하고 가죽하고 좀 더 잘 붙게 만들려면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면 좀 더 잘 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그거를 뿌려서 가방이 좀 더 단단해질까 봐였어요. 저는 단단한 느낌의 가방이 싫어서 혹시 단단해질까 봐 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뿌리고 싶은 사람은 뿌려도 되는데 안 뿌려도 돼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거 안 뿌려도 만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접착 솜에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할 때 이거 접착 솜 반짝반짝한 쪽에서 그려야지 볼펜이 먹어요. 솜 있는 쪽에서는 볼펜이 표시도 안 돼요. 알았죠? 이 검정색 부직포를 붙일 때 저 선에 딱 맞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이럴 때는 부직포 요 정도만 뒤에 필름지 벗겨서 먼저 붙이고 뒤에 있는 필름지를 벗기면서 조금씩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붙이세요. 퀼트 바느질하고 뒷면에 보강 테이프를 붙이죠. 그런데 이때 왜 굳이 20mm짜리 그냥 붙이면 되는데 반으로 쪼개서 붙일까요? 그 이유는 20mm짜리를 그냥 붙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단단해질까봐 제가 굳이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리고 20mm 전체에 다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는 되게 가늘게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느질 한 다음에 시접을 짧게 잘라줬죠.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거냐 하면 가죽을 길게 잘라서 저 시접 부분을 감싼 후에 다시 바느질해서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못했어요.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이 가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드세요. 저도 언젠가 귀찮지 않을 때 이렇게 만드는 날이 오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너무 본드를 신나게 바르면 나중에 구멍이 막혀서 체인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방향으로 보강 테이프를 붙였을까요? 이렇게 붙이면 더 편할 텐데요. 그 이유는 체인이랑 조임끈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힘을 받는 방향을 생각하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물론 다음에는 보강 테이프로 안 붙일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도 안 붙이는 게 나은가?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암튼 좀 더 고민해 보자고요. 제가 바느질을 할 때 진한 회색으로 할까 아니면 하늘색으로 할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보시다시피 하늘색이었고 바느질 하는 내내 후회했어요. 진한 회색으로 할 걸. 그래서 더 만드는 과정이 즐겁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진한 회색으로 바느질 할까요? 아니면 하늘색으로 바느질 할까요? 와, 정신없이 얘기했네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빼먹은 거 없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제 영상을 자세하게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서 좋아요랑 구독도 누르고요. 이 가방을 만들면 여러분은 1000만원 버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고 나면 몇 년은 잘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예쁘게 만들기를 응원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